역사에는 정말 믿기 힘든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독재자들 알아볼게요. 다 듣고 나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껴질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소련의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면 소름 돋을 거예요. 스탈린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을 통치했어요. 약 30년 동안이요.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 사진을 역사에서 지우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스탈린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숙청했어요. 숙청이 뭐냐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찍힌 사진에서 얼굴을 지워버렸어요. 역사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포토샵이 없던 시절에 직접 손으로 지운 거예요. 스탈린 집권 기간 동안 처형된 사람이 약 75만 명이에요.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이 약 1800만 명이에요. 강제 이주당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최소 600만 명에서 최대 2000만 명으로 추산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스탈린은 자기 아들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스탈린의 큰아들 야코프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독일이 스탈린한테 협상을 제안했어요. 독일군 포로랑 야코프를 교환하자는 거예요. 스탈린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거절했어요. 자기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야코프는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어요. 스탈린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병사를 장군과 바꾸지 않는다고요. 자기 아들도 그냥 병사 취급한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폴포트예요. 폴포트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어요. 겨우 4년이에요. 근데 이 4년 동안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25%가 사망했어요. 25%요? 4명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폴포트는 농업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상한 신념이 있었어요. 도시는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프놈펜이라는 수도에 살던 200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쫓아낸 거예요. 병원 환자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수술 중인 환자도 침대째로 끌려 나왔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폴포트는 지식인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식인들이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식인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안경 쓴 사람이에요. 안경을 쓰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식인으로 분류해서 처형했어요. 안경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의사, 변호사, 교사 같은 전문직은 당연히 처형 대상이었어요. 외국어를 할 줄 알아도 처형했어요. 손이 부드러우면 육체 노동을 안 한 사람이라고 처형했어요. 4년 동안 약 200만 명이 처형되거나 굶어 죽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에요. 이디 아민은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우간다를 통치했어요. 이 사람은 충격적이면서 황당한 독재자예요. 먼저 충격적인 것들이에요. 이디 아민 집권 기간 동안 약 30만 명이 사망했어요. 정적들을 없애는 방식이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자기 부인 중 1명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어요. 근데 황당한 것들도 있어요. 이디 아민이 자기한테 붙인 공식 직함이 있어요. 정식 직함이 뭔지 알아요? 각하 종신 대통령 겸 육군 원수 겸 대영 제국 정복자 겸 스코틀랜드의 왕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왕이요. 우간다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왕을 자처한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에 있는데요. 이디 아민이 영국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국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스코틀랜드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또 황당한 게 있어요. 이디 아민은 영국 여왕한테 편지를 자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어땠냐면요.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영국 여왕한테요. 당연히 여왕은 무시했어요. 그러자 이디 아민이 뭘 했냐면요. 자기 나라에 있는 영국인들을 전부 추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국을 정복했다고 선언했어요. 혼자서요.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리비아의 카다피예요. 카다피는 1969년부터 2011년까지 리비아를 통치했어요. 무려 42년이에요. 카다피도 황당하면서 충격적인 독재자예요. 먼저 황당한 것들이에요. 카다피는 이동할 때 항상 천막을 갖고 다녔어요. 호텔 대신 천막에서 잤어요. 외국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방문했을 때도 에펠탑 옆에 천막 치고 잤어요. 미국 방문했을 때도 뉴욕 맨해튼에 천막 치려고 했어요. 허가가 안 나서 못 쳤지만요. 또 황당한 게 있어요. 카다피는 항상 여성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남성 경호원이 아니라 여성 경호원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성 경호원이 더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대요. 이 여성 경호원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이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카다피는 반대파를 가차없이 없앴어요. 1996년에 트리폴리 감옥에서 수감자 1200명이 하루아침에 학살됐어요. 해외에 있는 반대파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도 반대파를 추적해서 없앴어요. 카다피 본인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리비아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운영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혁명의 지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도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42년 동안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2011년에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면서 카다피는 건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사망했어요. 42년 독재의 끝이에요. 다섯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아조프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 독재자가 역대급으로 황당해요.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통치했어요. 이 사람이 한 일들을 들으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을 투르크멘바시라고 바꿨어요. 투르크멘바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투르크메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달력을 바꿨어요. 월 이름을 전부 바꿨어요. 1월 이름을 자기 이름인 투르크멘바시로 바꿨어요. 4월 이름을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바꿨어요. 9월 이름을 자기가 쓴 책 이름으로 바꿨어요. 세 번째로 자기가 쓴 책을 루나마라고 불렀는데요. 이 책을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이 책 내용이 나왔어요. 의사면허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 책을 외우지 않으면 면허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황금 동상을 세웠어요. 수도 한가운데 자기 황금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 동상이 항상 태양을 향하도록 회전했어요.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 도는 황금 동상이에요. 다섯 번째로 황당한 것들을 금지했어요. 발레를 금지했어요. 오페라를 금지했어요. 립싱크를 금지했어요. 남자가 수염 기르는 것도 금지했어요. 황금 이빨도 금지했어요. 개를 수도에 데리고 오는 것도 금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깨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2006년에 니아조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러자 후계자가 뭘 했냐면요. 니아조프가 바꿔놓은 달력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황금 동상을 도시 외곽으로 옮겼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독재자들 알아봤어요. 사진에서 사람을 지운 스탈린, 안경 쓴다고 처형한 폴 포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자처한 이디 아민, 천막에서 잔 카다피, 달력을 바꾼 니아조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진짜라고. 여러분은 어떤 독재자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진짜라고 였습니다.